안녕하세요. 해피영자TV의 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차원에서 문의를 했는데 네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고. 잠실 L스를 지난 5월에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네요. L스를 다시 구입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까요? 토지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 투자 가치가 있나요? 저는 실거주와 투자 가치를 보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참, 오랜만에 들어본 거예요, 이게.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용산에서도 예. 허가구역이 나왔지만은 예.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토지거래구역이 뭐지? 막 이런. 맞아요. 도심에. 네, 이것도 도심에. 예. 뭐 이거 뭐 농지막 이런 그 그린벨트 이런 데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랬다가 뜬금없이 서울에서 예, 토지? 네. 그것도 주택도 아니고 토지 막 그래 네네. 버리니까. 예. 근데 어쨌건 규제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예. 허가라는 거는 뭐예요? 네. 내가 거래를 할 때 예. 허락을 맡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강제성 있네요. 굉장히 강제성이 예, 큰 거죠. 예, 굉장히 강력한 규제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 예. 하면 안 될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팔아버렸단 말이죠, 이거를. 예. 그러면 대표님 네. 좀 더 구체적인 말씀 들어볼까요, 대표님? 조금 이제 너무 지금 네. 이분이 너무 좀 안타까워서.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예, 예. 이게 하필 팔고 나니까 묶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그러면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팔았는데 맞아요. 이거 다시 사야 되나? 맞아요.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러운 네, 것이죠. 이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남의 중심 있는 곳에 이렇게 묶이고 그렇죠. 상황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이분이 계신 잠실동, 예, 그리고 대치동, 예, 그리고 삼성동, 네, 청담동이 묶였어요. 네, 네, 근데 그 묶인 중심에 뭐가 있는지 네.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과연 왜 묶었는지 아, 예. 원인을 알면 답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항상 대표님 그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과연 내가 처분한 걸 다시 사는 거 맞는지 네, 네. 이런 고민 의외로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무엇이 현명한 선택인지에 네.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자, 우리 이분한테는요, 먼저 어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까가 아니고,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인 곳이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앞서 네 곳이 묶인 거라고 그랬죠. 자, 잠실동, 이분이 있는 이제 LC 있는 이 잠실동이랑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이렇게 묶였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얘네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뭐를 하겠대요? 강남에 정말 가장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곳이잖아요. IC 산업이라고 해서 업무지구가 조성이 되는 거죠. 이런 곳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아니, 안 그래도 서울에서 가장 많은 업무 지역을 갖고 있고 가장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또다시 여기다가 대규모 업무, 상업, 복합시설을 짓겠대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지역 일대가.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굉장히 폭등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 붙어있는, 이곳과 전부 다 붙어있는 4개의 동이에요. 이 4개의 동을 서울시나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한 거죠. 지금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화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개발을 계속해서 개발 사업을 지연시킬 수는 없으니 개발을 하긴 해야겠고, 그런데 이거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이제 다 알잖아요. 정보를 굉장히 잘 알고. 당연히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격이 오를 거죠. 그럼 그 오를 가격을 못 오르게 눌러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이곳이 오르기 시작하면 붙어 있는 곳도 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가격 상승 여력이 좋은데 더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격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한 거냐면 더 이상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누르려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조금 더디게 하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제부터 여기서 만약에 집을 살 거면은요, 무조건 실거주 하셔야 돼요. 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을 거면요, 절대 허가 안 내줍니다.
임차 있는 집이요? 못 사요, 못 사.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못하게 할 거고 제약을 굉장히 심하게 할 거니까 가격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답이 나왔잖아요. 뭐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니까 급등하는 거를 누르려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역으로 풀어보면 자, 제가 다른 쪽에서 많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뭡니까? 이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규제를 가한 지역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럼 이 규제가 사라지는 순간 어느 정도 눌리지 당연히 규제가 들어오니까 수요에 제한을 가하니까 규제가 사라지는 순간 그 가격 상승폭은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눌렸던 것만큼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큰 곳이다.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건 또 다른 것도 그 규제를 하는 것들 많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규제를 내가 벗어나는 순간, 벗겨내는 순간 눌려있던 가격이 전부 다 한 번에 일시에 반영되는 거니까 규제를 하는 지역일수록 무엇이다?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은 것이다.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가격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누르려고 규제를 하지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 가치가 낮은 곳을 규제하는 거 보셨나요? 자, 결론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가지고 있는 투자의 가치는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라고 할 정도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허가제는 언젠가 사라질 제도일 것이고 그 규제가 사라지는 순간 가격은 한 번에 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즉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은 곳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분이 또 궁금하신 거. 다시그면 이거를 내가 사야 돼요? 이렇게 좋은데? 이분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내가 처분한 주택을 처분했더니 그 지역에 갑자기 호재가 나와요. 그래서 처분한 게 너무 아까워. 이걸 다시 사야 돼? 고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거를 다시 사는 거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 부동산은 오늘을 보고 사는 건가요? 내일을 보고 사는 건가요? 당연히 내일을 보고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좋은 부동산이 있고요. 내일 좋아질 부동산이 있어요. 뭘 사야 돼요? 이거 사야지, 이거. 이게 맞는 거잖아요. 잠실 S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단지예요. 기반시설 잘 갖춰져 있고 옆에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고 이 송파권, 잠실권에서 부족한 새 아파트 이제 10년 넘어가니까 준신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아직까지는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가격 상승률이 충분해요. 그런데 이 잠실 S가 이렇게 성장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S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런 잠실로 앞으로 S로 바뀔 단지들이 옆에 너무 많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여기 뭐 있죠? 우성 1, 2, 3차 있고 아시아선수촌 있고 이 아파트들은 S랑 똑같은 입지와 똑같은 호재를 갖고 있어요. 단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S처럼 새 아파트가 아니고 굉장히 3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일을 제가 분명히 보라고 그랬죠. 부동산에서 내일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한 내일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몇 년 뒤란 말이에요. 그 몇 년 뒤에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10년이 또 지난다라고 예상을 해볼까요? L세 아파트는 이제 20년 이상 된 아파트고 얘는 10년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재건축 정말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새 아파트로 될 단지고 누구의 투자 가치가 앞으로 10년 뒤에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을 놓고 판단을 하면은 당장 S입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내가 어차피 다시 구입을 하고 또 고가주택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거주기간도 내년부터는 거주기간도 10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세테크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똑같은 기간 거주를 하면서 고생을 조금 더 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조금 더 높은 이렇게 높은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다시 구입하시는 게 맞다. 왜? 이거 다시 구입하려고 해도 거래 허가 받아야 되고 자금 조달을 해서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고생은 똑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단지 10년 동안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 거냐 아니면 좀 오래된 주택에서 불편함을 겪으면서 좀 살 거냐 그 불편함을 나한테 보답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충분히 보답해 줄 수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거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말씀에는 엘스를 다시 사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가치보다도 미래 가치를 봐서 좀 다른 쪽에 투자 가치가 더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분 이제 실거주도 하고 네. 투자 가치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편안하게 실거주 하면서 네네. 투자 가치 좋은 거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셔도 돼요. 네네. 사셔도 되는데 예. 어차피 파는 거잖아요. 아, 예.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로 구입할 때는 예. 더 높은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거를 예. 가는 게 예.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아, 예. 훨씬 낫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엘스를 다시 산다? 안 말립니다. 아, 예. 안 말리고 괜찮습니다. 예. 괜찮지만 네.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있다라면 예. 그 기회를 조금 더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확대를 해서 네. 강남 쪽에 간다든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그 옆 동네들 도곡, 개포 아니면 자금이 또 된다면 뭐 이렇게 압구정 뭐 이런 쪽으로도 가도 되겠네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부동산은 네. 입지적인, 그러니까 기본적 태생이 갖고 있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어요. 예. 그럼 입지 가치의 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유식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 뭐냐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 상향 지역으로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강남에 3구가 있어요. 3개구가 있어요. 네. 강남구 있고 서초구 있고 송파구 있어요. 네. 어쨌건 강남구가 조금은 우세한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 그 지역으로 내가 갈 수 있다라면 예. 가는 거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 말 나온 김에 예. 또 왜 이거 허가구역 아닌 곳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옆 동네. 근데 예.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막 열을 토하면서 말을 했잖아요. 예. 투자 가치는 허가구역 제일 좋은 겁니다. 이잖아요. 예. 거기를 갈 수 있으면 거길 가고 예. 그리고 또 우리 풍선 효과 때문에 이렇게 가는 곳은 예. 그러니까 물론 그 풍선이 빠가고 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불안하잖아요. 예. 그럼 어차피 다 실거주 할 건데 네. 그런 불안 요소를 갖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래 금지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시면 허가구역도 꼼꼼히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제 질문에서 실거주와 투자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을 꾸준히 이제 듣다 보면 투자 가치는 미래 가치에서 정답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